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로 치는 남자의 새로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 중심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총 10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분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퇴임 후에 감옥에 가거나 자살을 했습니다. 현재도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순탄하게 타계한 두 분도 엄밀히 조사를 했다면 감옥행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현재 대통령은 그보다 더 심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물을 밭에 심었더니 총 10그루 중에서 8그루는 말라 죽고 2그루는 열매 없이 시들시들합니다. 그런데도 그 작물을 계속 자기 밭에 심는 농부가 있을까요? 현명한 농부라면 얼른 주변에 잘 되는 밭들을 살펴서 농작물을 바꾸지 않을까요?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 풍토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는 가장 실패율이 높은 정치 제도입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는 사회주의 때문에 망했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도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그저 대통령이 되려고 포퓰리즘 정책을 과다하게 써서 망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2위에 아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포퓰리즘에 쩔은 대통령 때문에 몰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표를 돈으로 사기 위해서 맞지도 않는 정책을 쓰다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원을 가진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대통령들 때문에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가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미국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초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유럽에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벨라루스 하나 정도인데 이 나라는 지금 독재에 빠져가지고요. 또 더더군다나 소련, 러시아로 다시 병합되고자 하는 아예 스스로 그렇게 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상하죠?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구소련 국가들인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권 수준이 낮고 독재 국가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처럼 투철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국민의식이 높은 나라에서만 그럭저럭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 국가로 타락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늘 동서분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군 출신 대통령들은 그 분열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듯이 보였지만 속으로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들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함께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친한 적이 있었죠. 옛날 사진 보니까 두 분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한다고 농토에 나란히 누워 계시던데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하시던 동지들이 왜 갈라졌습니까? 서로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런 거죠. 이 대통령 중심제는 수십 년 동지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역을 통합하고 국론을 하나로 만든다?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두 지역의 사람들이 잘 지냅니까? 생각이 하나 되고 협동이 잘 이루어집니까? 동네에서 직장에서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잘 화합합니까? 저는 목사인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화합하세요 말하면 먹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분열 덕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게 통하겠어요? 오히려 더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삶은 소대가리도 다 알고 있는데 더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동서보다는 진보, 보수로 가르고 사람과 국민을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선거에서 51%만 얻어도 대승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 절반은, 거의 절반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대통령이 애초부터 절반의 반대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지도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스승이나 멘토가 아니라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정파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바로 국민적 존경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국민적 존경이 중요하냐고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월남전 당시에 남베트남의 지도자인 티우 대통령은 북베트남 호치민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었고 세계 최강인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위험은 정치, 경제적 위험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정서적 타락입니다. 얼마 전 엠번방 사건이 있었죠. 그런 성적 타락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 새싹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서로 성매매를 하고 또래 아이들을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우리 애들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과 동성애에 물드는 거,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고 어르신이 없는 겁니다. 애들이 대통령 말씀 듣겠습니까? 국회의원 말 듣겠습니까? 코웃음 칩니다. 삶은 소대가리라고 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판에는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냐? 첫째로 선거에 뽑히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선거로 뽑으면 국민들이 그 지도자 존경 안 합니다. 내가 뽑고 내가 자를 수 있는 지도자를 내가 왜 존경합니까? 비근한 예로 학원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원 선생님은 대개 학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어떻습니까? 좋죠. 지식도 많고 가르치는 기술도 뛰어납니다. 열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학원 선생님 존경합니까? 안 합니다. 왜?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학원 선생님이 자기를 만약에 야단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도자는 국민이 뽑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방자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직접 국가 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소외돼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세금, 집값, 복지 혜택, 마스크 공급 등등 행정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혜택 받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손해는 뼈에 사무쳐서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이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어떤 국가적 지도자가 그 존경심을 유지하려면 국가 행정에 직접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자, 선거로 뽑지 않으면서 직접 국정에 참여하지 않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입헌 군주제 하에
왕입니다. 이쯤에서 의아해 하시는 분이 생길 겁니다. 입헌군주제, 그건 영국이나 일본에서만 가능한 제도 아니야? 우리나라 왕이 없어진 지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그럴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